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학 용어가 생소할 것 같아서 최대한 한글로 풀어서 말할 텐데 혹시나 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개는 이 강의 내용은 인트로덕션 시작해서 이제 뉴로 이미징이 신경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예를 보려고 합니다. 신경과는 다양한 분야로 나누는데 세교 이미지로 인해서 과의 혁혁한 이제 발전을 갖게 된 세 가지 큰 질병을 뽑았고요. 하나가 이제 뇌경색,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뇌졸중, 그다음 뇌전증, 옛날 이제 간질 발작이라 그랬죠. 그다음 퇴행성 뇌질환, 제가 전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주 최신 동향들 몇 가지 더 언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과학의 정의를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요. 뭐 역시나 하나로 잘 정의된 건 없습니다. 뭐 지식을 빌드 앤 올거나이즈하고 뭐 예상하고 우주를 예상하고 설명한다. 뭐 이런 좋은 설명도 있겠고, 그다음 지식을 뭐 활용하고 네이처와 소셜을 이해하고 뭐 그걸 하되 이제 시스테매틱한 방법으로 하겠다. 좋은 말도 있는데 저는 세 번째 사이언스 정의를 뭐 저는 의사니까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인간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사이언스에서 휴머는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말을 할 텐데 스템이라고 들어봤죠. 미국에서 이제 스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기초과학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서포트를 해주고 좋은 인프라에서 좋은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템의 하나를 하고 있겠죠. 굳이 뭐 메디슨을 안에 넣긴 했지만 우리는 기초과학이라고 해서 의학은 응용과학에 가까운데 의학이 응용과학이라는 거의 장점은 모든 기초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바이오, 당연히 메디슨이겠고 컴퓨터 사이언스와 메디슨이 합쳐질 수도 있고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뭐 인포메이션 관련해서 의학과 다 연계가 가능하겠고 우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등등 여러분들이 주로 이쪽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의학과 연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고 요즘 빅데이터라 그래가지고 수학적인 것이 의학과 합쳐지면서 빅데이터 사이언스가 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요즘도 아니고 이미 각광을 받은 지가 좀 될 정도로 빅데이터를 다루는 거에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학의 장점은 여러 개와 응용으로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초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의학과의 접목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는 혹시 아직은 여러분들 여기 요거부터 말하고 넘어갈게요.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킨 세 가지. 요 세 개를 주로 뽑습니다. 저도 크게 이견이 없다고 보는데 물론 뭐 더 대단한 것도 많겠죠. 뭐 뉴턴, 뭐 아인슈타인 엄청난 발견들을 했을 텐데 다 떠나서 이제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킨 세 가지가 있다면 세 가지를 주로 뽑습니다. 상하시도 소도의 분리, 깨끗한 물은 깨끗하게 쓰고 더러운 물은 하수 처리를 하고 요게 분리된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감염성 질환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고요. 항생제가 개발돼서 세균, 제균 치료가 가물을 해서 단순한 그런 세균 감염으로부터 인류가 더 이상 죽지 않게 되겠죠. 백신은 더 대단하죠. 예방이죠. 뭐 예를 들어 수두 백신 같은 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맞는 옛날에 걸리면 죽는 병들이 이제는 백신을 맞고 거기에 대한 면역을 획득함으로 해서 더 이상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류의 수명이 혁혁하게 연장이 됐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는 과학이 결국에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른쪽에 표는 작년 22년도 임팩트 팩터를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게 와닿진 않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이게 7, 8월, 6, 7월에 발표가 되는데 팩터가 얼마냐에 따라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윗저널들은 거의 낼 일이 잘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상위 탑 랭커들 임팩트 팩터 50점 이상 되는 걸 한번 뽑아봤고요. 1, 2, 3등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저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1등은 의외로 200점이 넘고 캔서 관련된 겁니다. 란셋 아주 유명하죠. 란셋이란 미국엔 자마가 있습니다. 저널 오브 더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이런 것들은 100점이 넘습니다. 하나만 우리가 임팩트 팩터 10점만 써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10점에 10배가 넘는 겁니다. CNS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올로지 쪽에 3대 저널이 있습니다. CNS, 셀, 네이처, 사이언스.
여기 하나만 써도 옛날에는 이제 교수가 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자랑한 논문이고, 여기 한 5, 60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요 말을 들은 이유는 뭐냐면 CNS 대단한 저널이죠. 근데 거의 2배 효과하는 게 란셋 애니제임 참합니다. 애니제임에 실어주는 논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디지즈, 병을 가진 군이 있고 병이 없는 군이 있는데 두 군을 나누고 어떤 약을 개발했는데 위약을 만들어서 랜덤하게 환자들한테 줘서 뭐 1년, 2년을 봤더니 위약 대비 약을 먹은 군이 2년 뒤에 어떤 병이 20% 좋아졌다. 20%가 통계학적 의미 있다. 애니제임에 실립니다. 심플하죠. 이제 CNS 가려면 막 5년, 6년, 10년 영혼을 갈아 나온 영혼을 연구를 해야겠죠. 이게 이거보다 뭐 위대한 저널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저널이 임팩트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는 모든 연구들이 결국 사람이 병의 중등도를 줄이거나 병을 예방하거나 이런 것들에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큰 임팩트가 있게 되고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연구도 지금 시작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엔 내가 지금 하는 기술로 이제 인류를, 사람을, 환자를 이롭게 하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럴 거면 이제 의학 쪽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는 연구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신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할 겁니다. 기본 개념 잠깐 알고 병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우리가 세 가지 질문으로 환자에 접근을 합니다. 아주 고전적으로. 이거는 옛날 교과서부터 나오는 건데, 1번 질문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신경계를 침범한 증상이냐. 예를 들어 환자가 오른팔이 힘이 빠져서 왔는데, 이게 뭐 어깨가 빠져서 아픈 건지, 뭐 팔꿈치가 뭐 테니스를 치다 다친 건지, 아니면 정말 뇌졸중 때문에 팔에 힘이 빠진 거지. 이런 거를 진찰하는 거죠. 환자의 경력, 이제 환자가 어떻게 아팠는지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신경학적 진찰도 해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뇌나 신경계에 온 질환인지 감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히 관절이나 뼈 문제가 아니고 진짜 신경계에서 온 것 같네. 그러면 그래서 어디의 병이야? 이게 뇌의 병이야, 척추의 병이야, 근육의 병이야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신경과적인 검사를 하면서 하고 다양한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요때 하는 검사들이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징이라는 게 있기 전까지는 다 저희의 어떤 의사의 신체 진찰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마다의 그 변이가 크겠고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피검사들을 많이 하게. 신경과는 생각보다 피검사로 할 수 있는 검사가 거의 없습니다. 피검사 어쨌든 말초에서 혈액을 뽑는 거기 때문에 말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어가지고 중추를 봐야 되는데 또 중추는 검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겠죠. 최근에 이제 뉴로 이미지의 혁혁한 발전으로 최근엔 이미지를 거의 기본으로 신경과 환자는 대부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환자에서 영상의 도움을 빌어서 신경계를 들여다보는 거죠. 이런 검사들을 기본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 무슨 병인지 진단을 하게 돼서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징이 엄청 커졌다. 옛날에는 병리학자가 대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봤을 때 진단이 어려우면 직접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뭐 정말 뇌조직을 떼어내서 뇌조직을 보기도 했죠. 굉장히